인지하셨어요. 제가 얘기를 해야 하시는군요. 저는 강의 잘한다는 얘기 그런 거 듣고 싶지 않아요. 잘생겼다는 얘기 듣고 싶은데 평생 들어보지 못했어요. 오늘 처음 들었어요. 감사합니다. 지금 시간이 제품 강의 시간이에요. 그쵸? 네. 그 제품 얘기 안 할 거예요. 그래서 제품이 궁금하신 분들은 끝나고 스폰서한테 찾아가세요. 칠판을 쓸 수가 없네요. 그냥 얘기할게요. 여러분들 자동차를 사려고 그러면 어떤 기준을 갖고 사세요? 자동차 살 때? 연비요. 돈은 충분하신가 봐요. 연비만. 뭔가 기준이 있죠. 현대차는 좋을까? 아니면은 그쵸. 그런 거. 그런 기준이 있어요. 나름에. 또 신발을 살 때, 옷을 살 때. 근데 여러분들은 건강기능식품을 섭취할 때 어떤 기준을 갖고 섭취하세요? 어떤 기준을 갖고 약국 가서 아니면 마트 가서 제품을 사세요? 앞집 언니가 소개를 받아요. 제일 큰 변수 앞집 언니. 오늘은 제품의 공신력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보려고 해요. 그래서 써놨네요. 어떻게 선택하는 게 좋을지 오늘 그 얘기를 좀 같이 나눠봤으면 좋겠습니다. 제 소개를 간단히 드리면 제 이름이 뭐라고요? 심재철. 네, 심재철입니다. 저는 저희 아버지 강요에 못 이겨서 공대를 들어갔어요. 그래서 평생 하고 싶지 않은 일을 했어요. 전영산 사장님 프로그램 하셨죠. 저도 그런 일을 했었는데 저는 주로 산업 플랜트 쪽 이제 발전소라든지 아니면 고속전철, 화학 플랜트 이런 데 들어가는 제어 시스템에 들어가는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이런 거 만드는 모르시죠 뭔지? 네. 있어요. 이 전기가 어떻게 나와요? 제가 다 한 거예요. 그렇게 하시면 돼요. 여러분들 KTX 타시죠? 네. 산촌을 타보셨어요? 호남 전라선? 네. 그거 제가 그 안에 만든 캐비넷이 들어있어. 컴퓨터 거기 쫙 박혀 있어요. 절대 타지 마세요. 불안해요. 언제 고장날지 몰라요. 그게 프랑스 알스톰 거를 그대로 베껴서 만든 건데 제가 100% 자신 못해요. 그런 일들을 했어요. 하다가 제가 풍운의 꿈을 안고 벤처를 창업을 했죠. 그래서 그때는 조금 다른 일을 하기는 했지만 제 실험실에 들어간 기자재만 꽤 많은 돈이 들어간 그런 바로 이 앞에 대공빌딩이라는 데서 사업을 했었어요. 실험실도 대학교에 짓고 나름 뻔듯하게 했었는데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잘 안 된 게 아니고 눈물 없이 들을 수 없는 슬픈 얘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려운 과정들을 겪고 저희 아내를 통해서 유산화를 접하게 됐는데 저는 그런 일들을 하던 사람이라 근거가 없는 거에 대해서 잘 믿질 않아요. 그래서 저희 아내가 유산화 얘기했을 때 5년 동안 얘기도 못 꺼내게 했어요. 그 다단계하고 사이비 종교 절대 안 돼. 그러다가 저희 아내가 이제 점점 좋아지는 걸 보고 제가 저희 스폰서 사장님 그 샵에 가서 제일 처음에 봤던 자료가 이 책이에요. 그때는 이제 이전판이죠. 그걸 꺼내주시고 저더러 보라 그러는데 한글로 써 있어요. 그건 하나도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별 관심도 없었어요. 그리고 제품에 대해서 이제 알게 되고 그리고 제가 이전에 섭취하던 제품 저는 친구들이 호주에서 제품을 보내줘서 호주께 제일 좋은 줄 알았어요. 왠지 호주 그러면 청정에 뭐 그런 느낌 없으세요? 네, 그런 게 있죠. 그래서 잘은 안 먹었지만 냉장고에 넣어놓고 한꺼번에 왕창 보내주면 생각날 때 하나 알 두 알 먹고 근데 다음날 뭐 몸이 달라지거나 그런 경우는 없었고요. 근데 유산화 제품을 섭취하면서 놀라운 일들이 벌어지더라고요. 여러분들도 그런 일 벌어지셨죠? 네. 그거 얘기하면 밤새죠 다. 그러면 그런 차별성을 만들어낸 기준이 있을 수 있고 많은 사람들이 제품을 선택할 때 금액적인 거 아니면 코스트코에 가서 벌크로 돼 있는 큰 오메가 같은 거 그런 것들을 구매하는데 여러분들 상담하시면서 그런 데 좀 어려움을 겪고 계시지는 않나요? 맞아요. 그죠? 저도 뭐 뚜렷한 대책은 없어요. 그냥 하나 듣고 나와봤는데 제가 이 책을 보면서 좀 놀라운 점을 발견을 했어요. 이 책이 놀라운 게 아니고 유산화가 사실은 놀라운 거죠.
다 사셨어요 이거 근데? 네. 대답이 있네. 무슨 배짱으로 사업하세요? 네? 시켰어요. 동영상을 틀어드리려고 그랬는데 안 되더라고요. 말로 때울게요. 라이맥 윌리엄 박사가 나와서 동영상이 두 개 있어요. 하나는 초창기에 라이맥 윌리엄 박사가 한 동영상이고 화질이 좀 안 좋아요. 또 하나는 최근에 닥터 오즈쇼에서 그건 다 보셨죠? 네. 거기 나와서 강의가 아니라 이제 이 책을 쓰게 된 동기하고 그런 것들을 말씀하세요. 지난 8월에 컨벤션에서도 역시 라이맥 윌리엄 박사가 와서 이 책에 대해서 굉장히 자세히 얘기를 해주고 갔습니다. 라이맥 윌리엄 박사는 누구냐 하면 이 책을 쓴 저자예요. 그 사람이 이 책이 나온 동기를 좀 얘기를 할게요. 영상 됩니까? 옛날 보긴 한데 그래요. 그런 거 보고 시작하죠. 예, 좋습니다. Americans are taking them, but when it comes to choosing nutritional supplements, biochemist Lyle McWilliam claims there is a vast difference in quality and effectiveness. McWilliam studied more than 1,000 nutritional supplements and published his findings in his Comparative Guide to Nutritional Supplements. The Comparative Guide is a book to help the consumer separate the wheat from the chaff in finding quality amongst the millions of nutritional products that are out in the marketplace today. We looked at 1,000 nutritional products in both Canada and the United States, and from those products we selected products that were representative of the different companies, the different manufacturers, and developed a set of criteria to evaluate them. From that, we were able to determine the best of the best. According to the Comparative Guide, the Essentials from USANA Health Sciences is the best of the best. Pharmacist Vincent Chan has read McWilliam's research and he agrees. USANA is quite different nutritional supplements. At first I thought they are all the same. But what Chan learned is that few supplement manufacturers employ pharmaceutical quality standards in production. Few can guarantee the potency of the product and that the choice of the science behind the formulation make a difference. So what does the pharmacist tell his patients? From my 6.5 years of experience taking USANA myself, I know you will benefit from it too. 네, 감사합니다. 사장님도 동영상을 볼 수 있게 됐네요. 이 책을 쓴 저자입니다. 근데 이 책이 캐나다 보건성에서 라이맥 윌리엄 박사한테 위임을 해서 썼다고 우리가 알고 있어요. 근데 보건성이 왜 그걸 쓰게 했을까요? 왜? 자국민을 사랑해서? 자국민이 다 건강해지면 좋겠어서? 기준, 그죠? 어떤 기준이요? 선택 기준? 그걸 왜 만들어 기준? 시중에 너무 많으니까. 그것도 큰 그거죠. 근데 그 재정이에요. 재정은 재원. 내 돈 들이지 않고 자국민들이 좋은 제품을 먹고 건강해지면 의료비가 덜 나가요. 단순하죠 논리가. 그거예요. 그렇지만 그 책이 만일에 그런 것들을 좌지우지할 정도의 기준을 가지고 있다 그러면 돈이 걸린 문제이기 때문에 좀 심각하지 않을까요? 만일에 거기서 신재철 회사에서 만든 제품이 5만 등에 줄 서 있어요. 줄 세워놓으면 수원에 있어요. 그러면 제가 어떻게 하겠어요? 라이맥 윌리엄 박사 찾아가겠죠. 너 죽고 나 사자고. 아니 이거는 좀 심각한 문제예요. 그렇게 간단한 문제가 아니에요. 제가 책을 써서 유산화 1등 어디 있고 꼴등 이렇게 한다 그러면 저는 고소당해갖고 들어가요. 사실 넣어주세요. 큰일 나요. 아무나 못해요. 그런 자신감을 갖고 데이터에 근거해서 만든 게 이 책입니다. 개정 이력을 좀 볼게요. 2004년부터 해서 쭉 제가 열거하지 않은 것들도 쭉 나와 있어요. 각 나라별로 나와 있고 한국어 버전도 있고요. 자판은. 그리고 2017년도에 6판이 새로 나왔습니다. 젊었을 때 사진인 것 같아요. 이런 일들을 하셨던 분이에요. 과연 이 책을 뉴트리션 비교 가이드라는 저 책을 다른 의사들이나 또는 그런 데서는 어떻게 평가를 할까? 좌용진이라는 분이 쓴 비타민 혁명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에 보면은 한국에서는 비타민을 가려 먹을 수 있는 기준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 기준을 갖고 싶으면 저 책을 보세요라고 써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 컨슈머닷컴이라는데 들어보셨나요? 네. 거기서 나온 책이 있어요. 거기에서 괜찮다 그러는 비타민 사서 드세요라고 좌영진 박사가 책에다 썼어요. 그래서 이 책들을 팔아봤더니 팔더라고요. 아마존에서 이 책도 팔고 이 책도 팔고 사세요. 이모 사장님은 이거 교보 가서 사셨다는. 조만간 이게 한국어 버전으로 나올 겁니다. 근데 한국어로 읽어도 잘 몰라요. 무슨 말인지. 그리고 3판이 있고 4판이 있는데 3판과 4판에 좀 차이점이 있어요. 그 차이점에 대해서 같이 좀 볼게요. 3판은 한 500개 제품, 북미 지역이니까 카나다, 미국이겠죠? 그 두 개 나라에서 나온 500개 제품을 검토를 해서 기준치가 39가지 권장 영양소를 쭉 놓고 거기에 제품을 대입해서 괜찮으면 점수를 높게 주고 안 괜찮으면 점수를 낮게 주고 그런 방식이었어요. 점수가 있어요. 여러분들 유산화 흡수율 몇이에요? 96.1. 누가 그 흡수율이래요? 생체. 생체 이용률일까요? 저하고 저희 애하고 저보다 더 나이 많은 할아버지하고 그 생체 이용률이 같지는 않을 것 같아요. 생체 이용률이나 흡수율은 아니고 제가 책을 아무리 읽어봐도 그런 표현은 없어요. 없고 이 기준으로 만든 100%의 이 제품이 어느 정도 몇 퍼센트에 해당되는지가 3판에 써 있는 거예요. 그게 96.1이 유산화, 그 밑에가 95.4. 4판은 2007년도에 제품이 수거해간 게 1,500개가 넘네요. 이렇게 많은 제품들을 라임 맥윌리엄 박사가 연구실에서 막 연구를 했겠죠. 그래서 기준치 영양소도 48가지도 너무 많아졌고, 그리고 이전에는 건강 기여도라는 게 없었어요. 건강 기여도를 넣어놓고 이전에 점수였는데 별을 주고 별 중에 괜찮은데 4달을 또 수여해주고 그런 방식으로 바뀌었어요. 볼까요? 유산화 96.1, 별 5개. 최고죠? 네. 이 책은 2개예요. 제품군이 단일 제품군과 복합 제품군. 유산화의 단일 제품군은 에센셜스. 지금 뭘로 바뀌었죠? 에센셜스. 복합 제품군은 뭐죠? 에스펙. 그렇게 보시면 돼요. 우리가 알 수 있는 제품들을 제가 추렸는데 그냥 있으니까 그대로 읽을게요. 괜찮겠죠? 혹시 다른 회사에서 오신 분 있으니까 읽을게요. 뉴스킨이 52.7, GNC, 유니시티, 아메이, 썬라이더, 허벌라이프 이런 것들이 점수가 대략 50점 안에는 거의 2배 차이 나죠. 점수가. 그렇다 그러면 이 점수만 보고도 제품에 좀 차이는 있겠구나. 그런 건 여러분들도 짐작하실 수 있으실 거예요. 그래서 저 책 들고 다니시면서 딱딱 보여주세요. 지금 뭐 섭취하고 계세요? 거기에 있으면 그래도 검사를 받은 제품이 여기에 기재돼 있으면은 500등 안에는 들어온 제품이에요. 우리가 아는 제품이 있네요. 센트룸, 그죠? 50몇 점이 아니고 5점이네요. 시장 점유율은 굉장히 높은 반면에 3판과 4판의 차이는 이겁니다. 3판은 38가지 영양소 기준을 갖고 했고 그게 건강 기여도가 추가됐죠. 4판에서는. 그래서 요 표를 보는 방법은 레전드가 있어요. 그걸 보시고 요거는 철분이네, 요거 비타민 A네, 뭐 그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게 다 많다고 좋을까요? 꼭 그렇지는 않을 거예요. 일일 허용치라는 것들 그런 거에 맞게. 그럼 그 허용치를 라이맥 윌리엄 박사가 임의대로 정했냐? 아니죠. 라이맥 윌리엄 박사가 10몇 권의 책과 각종 저서들을 레퍼런스로 두고 거기에서 얘기하는 것들을 총합을 하고 그리고 나라에서 권장하는 일일 섭취량 그게 과연 맞는지에 대한 검토를 해서 그런 것들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라이맥 윌리엄 박사가 만든 허용치는 하나가 아니에요. 여러 개예요. 먹고 죽을 만큼 많이, 최저, 조금 덜 이만큼은 그 정부에서 정한 허용치 굉장히 낮아요. 그게 96점이에요. 그죠? 유산화. 제가 얘기한 것들이에요.
그래서 여기 영어로 써져 있어서 좀 불편하실 텐데 혼합 표준이라는 거예요. 그런 자료들을 다 수거를 해서 나일맥 윌리엄 박사가 이 혼합 표준을 만들고 이걸 계속 지켜가고 있어요. 지금 6판도 이게 개정이 됐어요. 다시. 왜? 유산화가 방향을 틀었잖아요. 항산화 건강에서 더 나가서 지금 셀 시그널링으로 갔잖아요. 그 얘기가 저기 나와요. 그러니까 이걸 평가해야 되는데보다 더 앞서가는 회사가 유산화가 아닌가 싶어요. 4판의 48가지 권장 영양소는 이렇게 있습니다. 다 아시는 것들이에요. 모르는 거 있으세요? 그쵸. 전 거짓 몰라요. 거짓 몰라요. 이게 먹으면 어떻게 되는지도 몰라요. 제가 제일 싫어하는 게 화학이에요. 비타민 A하고 여기 보면 아이런, 쇠가 있어요. 철분. 요거는 우리가 직접 먹으면 안 좋겠죠. 그런 것들은 좀 안 들어간 제품이 좋고 나머지는 저 정도는 섭취를 해줘야 최적의 상태를 유지할 수 있다는 게 기준이고요. 영양소와 권장 섭취량 그렇게 보시면 돼요. 책에. 그래서 다른 회사 제품하고 비교해줘 그러면 이 책에선 이 정도는 먹어야 돼 하고 보여주고 거기다 비교를 하면 그 제품들이 어느 정도 함량을 갖고 있는지 알 수 있겠죠. 함량이 뭐 다는 아니지만 건강기호도는 18개예요. 완전한지 효력은 있는지 미네랄의 형태는 어떤 형태인지 토코페롤은 여러 가지 형태가 있어요. 그래서 토코페롤이 우리 몸 안에 들어왔을 때 지용성 비타민이기 때문에 우리 몸에서 흡수되고 뭐라 그러죠? 축적되지 않도록 어떤 형태가 좋은지 또 반말 같은 얘기예요. 항산화에 대한 얘기가 나오고 뼈, 신장, 간, 대사, 눈 레티라라는 건 이 대사입니다. 항지간이자 염증자, 당화 쭉 있어요. 이런 것들이 저 4판에는 한글로 잘 설명이 되어 있으니까 그거 읽어보시면 돼요. 되게 쉬워요. 그걸 요약한 거예요. 완전성이라는 건 뭐냐면 나이에 따라서 영양을 섭취하는 정도가 달라요. 그리고 다 먹는다고 다 우리께 되질 않아요. 나이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또 젊었을 때는 합성이 몸 안에서 되는 것들이 있어요. 여러분들 코엔자임 Q10 아시죠? 코키논. 코키논이 30세 이후에 잘 안 만들어져요. 코키논이 우리 몸에 뭐냐면 스위치예요. 로봇가 이렇게 있는데 움직입니까? 스위치를 켜야 움직이죠. 코키논이 우리 몸의 스위치라고 유산화의 그 전문 강사가 처음에 코키논 들어왔을 때 설명할 때 그렇게 들었어요. 그걸 기억하고 있어요. 강력한 항산화제이면서 근데 30대가 넘어서면서 코엔자임 Q10이 우리 몸에서 잘 만들어지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심장 판막증이 있는 40대 이후의 환자들은 그 판막이 점점 서서히 얇아져요. 왜? 안 만들어지니까. 영양을 공급해줘야 되는데. 그리고 여기에는 이런 5만 가지 영양소들이 다 그거로 함유가 돼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효력. 먹었으면 효력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효력 없는 비타민을 왜 먹습니까 우리가. RDA라는 건 하루에 우리가 섭취해야 되는 걸 권장한 거예요. 야 니들 이 정도 먹어야 되라고 나라에서 만든 거죠. 아니면은 식약처라든지 우리나라로 치면 건강보건법 뭐죠? 보건공단 아니 무슨 부 있죠? 보건복지부 죄송해요. 근데 이게 2차 대전 이후에 2차 대전 때 돼 있는 기준이 아직 개정이 안 돼 있어요. 우리나라는 4년 전인가 바뀌었죠? 3년 전인가? 조금 올라가죠. 그래서 헬스팩이 하루에 한 포였는데 2포 섭취하도록 바뀌었잖아요. 최근에 섭취하시는 분은 모르시죠? 헬스팩 하루에 한 포 섭취하도록 돼 있었어요. 이전에 붙어 있었지만 왜? 우리는 이거를 훨씬 넘어섰기 때문에 한국 식약처에서 허용을 못하는 거죠. 그래서 붙어있지만 하루에 하나만 먹어라. 근데 한국 식약처에서 그 공거량이 높아지면서 헬스팩을 2포 먹을 수 있도록 표기할 수 있게 된 거예요. 이때 어땠습니까? 전쟁 나고 다음에 영양 있는 걸 먹었겠어요? 어떻겠어요? 그러니까 최소한 비타민은 이 정도를 먹어야 구급병, 각기병 이런 것들이 안 생겨 라고 만든 기준이 RDA예요. 최저는 아닙니다. 근데 여기에 100% 맞춰 있다고 선전하는 제품들이 아까 그 5점 몇 점 맞은 그런 제품들. 그리고 미네랄 형태는 굉장히 중요해요. 미네랄은
우리 몸에서 잘이 아니라 만들어지지가 않죠. 우리가 어디서 먹죠, 미네랄을? 시간이 굉장히 빨리 지나가네요. 빨리 해야 돼요. 안 물을게요. 식물을 통해서 먹어야 돼. 식물이 땅에서 영양분을 흡수하니까 그걸 통해서 먹는데 식물이 요즘 영양을 잘 빨아당겨요. 토양은 산소화돼 있죠. 그래서 유산화 드시면 된다는 얘기예요. 비타민 E는 다양한 형태가 있어요. 여러분들 이거 아시죠? 유산화의 토코페롤은 뭐예요? 모르시면 나중에 모르세요. 그리고 감마 토코페롤도 이제 두 가지가 마찬가지인데 다른 토코페롤의 형태예요. 근데 이게 하는 역할은 저런 역할들을 한다. 내용이 많아서 제가 그냥 훅구만 지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한산화에 대해서는 잘 아시죠? 4판에서 5판에서 6판으로 넘어가면서 제일 많이 바뀐 게 바로 이거예요. 우리는 항산화 노예였어요, 그동안. 무조건 산화 스트레스는 이겨야 돼. 항산화 성분은 많이 공급하면 할수록 좋아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저 책을 읽어보니까 NRF2라는 얘기가 나와요. 그게 한국말로 적당한 게 없어요. 전사인자라고 쓰는데 한글로 써도 무슨 얘기인지 몰라요. 뉴클리어 목적으로 그건데 무슨 얘기냐면 쉽게 설명을 하면 우리나라를 지키는 군대가 있어요. 그죠? 그리고 우리 지역을 지키는 경찰이 있어요. 그 사람들은 우리 아군입니까? 적군입니까? 아군이에요. 근데 어느 날 어떤 미친 애가 나타나서 지가 저기 뭐 해보겠다고 야 니들 총 들고 나가서 다 쏴 죽여 이런 적이 있었어요. 모르시면 택시 운전수라는 걸 보세요. 뭐냐 하면 우리 몸을 지켜줘야 되는 항산화 성분들이 많거나 아니면 과잉으로 있거나 아니면 잘못 쓰여지면 우리 몸을 공격할 수 있어요. 항산화 성분이 무조건 좋은 건 아니에요. 그리고 적당한 산화 스트레스는 어쩔 수 없이 우리 몸에서 나와요. 미토콘드리아 안에 영양이 들어가요. 그러면 어떤 일들이 일어나죠? ATP라는 게 뽕 하고 나오면서 뭐가 나옵니까? 에너지가 나오고 또 나오는 게 활성산소가 나와요. 어쩔 수가 없어요. 그런 것들은. 운동을 하면 나오죠. 적당한 산화 스트레스를 억제시켜주는 건 좋은데 그래서 나온 제품이 NRF2 제품들이 많이 나오고 있어요. 뭐 우리는 그걸 섭취할 일은 없지만 그거를 많이 섭취하는 건 좋지 않습니다. 항산화에 대한 얘기를 하자면 굉장히 긴데 일단은 저 책에 집중을 하고 내용은 좀 그냥 넘어갈게요. 들어도 대부분 잊어버려요. 그리고 뼈 건강은 저 책에서 비타민 K2, 저 책이 아니라 유산화 제품에 비타민 K2가 추가가 됐어요. 그래서 저 책이 따라왔어요. 놀랍지 않아요, 유산화? 그리고 심혈관, 뭐 이건 다 아시죠? 이런 것들 좋다는 거. 그리고 단, 글루타치온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 기준을 이렇게 이런 영양소들이 다 골고루 갖춰 있어야 좋은 점수를 받을 수 있어요. 저 책에서. 대사 건강과 안구, 그리고 이거는 비타민 B에 관한 얘기예요. 비타민 B가 대사에 관련돼 있죠. 단백질 대사, 당 대사 그런 것들이 충분히 들어있는지 그리고 여기 우리가 잘 아는 성분들 들어있죠. 이런 것들은 다 저 책에서 평가 기준으로 삼고 있습니다. 항지간 인자는 여기하고 간에 해당되는 거예요. 네. 그리고 염증 억제, 당화 억제. 우리 당도 선수잖아요. 그죠? 당지수 23 뭐 이런 거 잘 알지 않습니까? 바이오플라보노이드 이게 바뀌었어요. 이게 바뀌었어요. 루판에서 바뀌었고 그리고 잠재독 독소와 아까 얘기한 철분이라든지 비타민 A 같은 경우는 레티놀 성분은 임산부나 이런 사람들은 적당량을 먹어줘야 되는데 그게 많아지면 몸에 쌓여서 안 좋다라는 거죠. 그럼 다들 알고 계시죠? 그래서 좋은 제품은 이렇게 했어요. 4호판에서는 별 5개 그리고 그 중에서 별 5개 맞은 업체한테 라이맥 윌리엄 박사가 연락을 해요. 야 니들 제품 입증해. 그러면 그때부터 입증을 해야 돼요. 그래야 메달을 줘요. 이 메달은 라이맥 윌리엄 박사가 안에서 별 줘야 되겠네? 메달 줘야 되겠네? 그렇게 정한 게 아니에요. 생산 시설은 어떻게 하고 있어? 니들이 GMP 받고 있어? 인증서 띄워와. 그리고 그런 것들을 다 받아갖고 하는 거죠. 더 빨리 해야 되겠어요. 시간이.
여기서 5개 별 받은 건 그 500개 제품 중에 2개밖에 없어요. 2%밖에 없어요. 나머지는 다 50%는 70%, 80%는 뭐거나 많아. 그리고 돈 얘기를 할게요. 요선화 제품이 45불이에요. 에센셜스, 미국 에센셜스 기준으로 이전 얘기입니다. 알만한 제품이 더글라스라는 거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게 57불이에요. 12불이 더 비싸네요. 95.4, 96.1 어떤 거 드시겠어요? 이런 식으로 책을 활용하시면 돼요. 그리고 금메달 받은 회사들이고 이거 넘어갈게요. 라이맥 윌리엄 박사가 자기 기준으로 한 게 아닙니다. 권위 있는 저서들을 갖고 레퍼런스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누가 뭐라 그래도 할 얘기가 있는 거예요. 사진 찍기 힘드실 거예요. 막 넘어갈 거예요. 그리고 자료 필요하면 드릴게요. 저거. 여기 뉴트리언트 프로파일하고 이 건강기여도라는 이 레전드가 있어요. 요걸 보고 어떤 성분이 얼만큼 있는지 그런 것들을 보시면 돼요. 그래프 색깔 요것만 얘기하고 넘어갈게요. 노란색으로 될 때까지 100%에 도달할 때까지 노란색이 돼요. 노란색을 넘어서면 빨간색이 돼요. 100%를 넘어가면 그건 위험해요. 그래서 노란색이 있고 빨간색이 있는 제품들은 그냥 섭취하면 안 되는구나. 전 책에서 그렇게 하시면 돼요. 이렇게 받았고 우리가 알만한 제품들이 별 1개 뭐 이렇다. 그러면 제가 궁금했던 거는 우리만 유산화만 이 뉴트리션 비교 가이드를 막 끼고 다닙니까? 거기서 금메달 받은 회사들은 어떻게 활용하고 있을까 찾아봤더니 그런 자료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트루스타일스라는 데서 성명하고 그러는 박사님이에요. 나와서 이제 자기네들 제품을 여기다가 똑같은 얘기 나오죠? 이 책 갖고 그렇게 홍보하고 다 해요. 그리고 최근 대회가 뭐 그 얘기고요. 이 브로셔는 뭐냐면 찌라시가 아니라 뭐라 그래야 되죠? 전단지는 죄송해요. 더글라스에서 우리나라 의사들한테 영업했던 자료예요. 이게 여기에 보면은 가장 우수한 제품이라고 그랬죠? 제가 동그라미 쳐놨을 텐데 95.4 가장 우수한 제품. 근데 더 가장 우수한 제품이 있는데 그건 싹 빼고 요거 뒷장을 봤더니 이렇게 돼 있어요. 자기네는 천연의 성분들이 이런 것들이 다 들어가 있다. 파이토케미칼이 다 들어가 있는데 아로나민, B, 센, 다 아시네요. 얘네들은 영양이 이렇게 없다. 이거를 의사들한테 다 뿌렸어요. 그래서 한국에서는 제약회사가 더글라스를 팔았어요. 의사들한테. 지금 철수했어요. 그리고 제가 궁금했던 게 이 책을 그럼 남들은 깔 거 아니야. 거기서 그거예요. 그래서 M사에서 만든 자료인데 내가 이 책을 아주 그냥 밑바닥부터 까주겠어 이러고 썼어요. 얘네가 여기 쓴 얘기는 뭐냐면 좋아 니네 혼합 표준이 있다며 우리 표준으로 하면 우리는 다 100%야. 이게 말이 됩니까? 그리고 우리 표준으로 하면 니네 건 형편없어라고 쓴 책이에요. 근데 레퍼런스가 없어요. 저자 이름도 없어요. 찌라시네. 네, 제가 주신 찌라시예요. 왜? 그러면 제가 그래서 영어로 썼어요. 성질나서. 고소하지 왜? 이거 넘어갈게요. 사실 이 안에 있는 내용을 좀 충분히 나눠야 되는데 시간이 6판 얘기할게요. 6판 얘기. 이 혼합 표준이 바뀌었어요. 바뀌었는데 좀 많이 바뀌었어요. 내용이. 3판에서 4판, 4판에서 5판 갈 때 4판에서 5판 갈 때는 아주 사소하게 바뀌었는데 5판에서 6판 갈 때는 바뀔 수밖에 없었죠. 작년에 제가 미국 컨벤션 갔을 때 라이맥 윌리엄 박사가 들어가기 전에 한 말이 뭐냐면 그때 셀 시그널링에 대해서 나왔거든요. 이걸 어떻게 내가 평가해야 될지 고민해야 되겠다. 머리 꾹꾹 긁으면서 들어가시고 나온 책이 6판이에요. 그리고 비타민 D 섭취량을 증가시켰고요. 그 이유는 책에 다 써 있어요. 왜 이렇게 해야 되는지. 그리고 아까 제가 바뀌었다 그랬죠. 이게 바이오 플라보노이드가 플라보노이드 군으로 바뀌었고
페놀리산이 페놀리산으로 바뀌었고요. 혼합물에서. 그리고 양이 주는 것도 있어요. 좀 적게 먹어야 돼요. 왜? 여러 가지 비타민 형태로 복합해서 들어오기 때문에 그게 시너지가 나서 더 효과를 내는 것들이 있거든요. 근데 그 효과가 항상 좋은 건 아니라는 거죠. 그런 전반적인 어떤 영양소 하나하나만 보는 거, 아까 그 M사에서 만든 자료처럼 영양소 하나하나만 보는 건 잘못된 거예요. 그거는. 그래서 그런 아주 복합적인 스터디를 통해서 이런 것들이 성분이 한 75% 수준으로 내려갔어요. 그리고 과도한 항산화 성분에 대해서 페널티를 부과했어요. 항산화 얘기 제가 했죠. 그런 이유로. 그리고 여기서 두 가지 얘기가 나와요. 영어를 써서 죄송한데 제가 어떻게 이걸 번역을 못하게 해갖고 라이프 스팬이라 그러면은 여러분들 스판 바지 아시죠? 스팬이 아니고 스판이지 이게 스판. 쫄쫄이. 수명 연장시키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가? 뭔가 해야 되겠죠. 그리고 수명이 연장되는 동안 건강하게 나이가 들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 부분에 대한 고민을 해서 그 기준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항산화 역할이 아까 말씀드린 식으로 항상 우리한테 아군만은 아니었다. 처음에 셀 시그널링에 대해서 강의 들을 때 전혀 제가 못 알아들었어요. 무슨 얘기인지. 아마 대부분 못 알아들으셨지 않아요? 저만 그래요? 못 알아듣겠더라고요. 그게 바로 이 얘기였어요. 다. 그리고 아까 이런 것들이 헬스 에이징이라는 군으로 바뀌어져서 건강 기여도 부분이 좀 축소가 됐어요. 개수가. 그리고 이건 뒤에 썼는데 왜 여기다 이렇게 NMAP라 그래갖고 뉴트 리서치 메달 업 어치브먼트 프로그램 약자예요. 메달 성취 프로그램 2007년도부터 시작을 해서 그전엔 점수였죠. 96.1 메달로 바뀌었어요. 그래서 제조사 요거는 뭐냐면 제조사가 크레임을 자기네들은 이렇게 성분이 들어있어. 이거는 95ml 뭐 이렇게 그런 거 하고 실험실에 갖고 와서 두 개를 비교를 하는 거예요. 그렇게 들었는지 등급을 그렇게 산정하고 좋은 등급을 별 5개 받은 데는 공문을 띄우죠. 입증해 라고. 그러면 공증된 증거를 다 제출해야 돼요. ISO 뭐 회사 다니신 분들 아시죠? 그럼 표준 다 받고 KS 요즘 KS 없죠? 그럼 마크 달고 우리 이런 거 있어요. 제대로 만들어요. 입증을 하는 거예요. 반대로. 그래서 그전에는 금은동이었었는데 6판에서는 다이아몬드 등급이 생겼어요. 그 다음에 플래티늄 등급이 생기고 플래티늄보다 더 좋은 회사는 플래티늄 플러스를 줘요. 유선화 어디에 해당될까요? 그래서 제가 빨간 거 했어요. 4개 이상 가정 회사들에 대해서는 이제 참여할 기회를 제공을 하죠. 이 책에서는 북미 지역만 아니고 콜롬비아, 멕시코 시장이 추가가 됐어요. 그리고 또 변경된 내용이 뭐냐면 그전에는 별에다가 동메달, 은메달만 있었는데 이제는 그 표에 제가 표를 넣어놨나 모르겠네요. 그 표에 시장 점유율이 딱 나와요. 센트룸 그리고 위쪽에 있겠죠. 유산화는 위쪽에 있고 근데 점수는 훨씬 높아. 그런 것들. 그러니까 시장 점유율이 높다고 좋은 제품이 아니라는 거를 좀 아실 필요가 있어요. 코스트코에서 판다고 다 좋은 제품이 아니라는 거죠. 많이 팔린다 그래서. 근데 그 기준도 시장 점유율을 뉴트리서치가 한 게 아니고 전문 유로모니터라 그래갖고 유명한 리서치 회사예요. 그 회사에서 조사를 한 자료를 갖고 근거를 삼았어요. 금은동 있고요. 플래티늄 플러스는 뭐냐 하면 앞에 있는 기준들, 앞에 있는 이런 기준들을 다 만족시켜야 돼요. 만족시키고 플러스 자동차 옵션이랑 마찬가지죠. 하위 등급보다 상위는 다 포함되고 더 단잖아요. 더 단 거예요. 이런 거 외에 TGA, 뭐 USA, FDA 그거 외에 2개예요. 제약, 시설하고 테스팅 장비. 제조회사는 QAQC라는 거래요. 이번에도 한국어 하는 가이드가 유산화 본사 직원이요. 우리 QAQC는 이렇게 합니다 하고 얘기하는데 QA라는 건 바로 이거예요. 입증하는 거예요.
퀄리티 어슈어런스, 내가 이렇게 하고 있어라고 얘기하는 거고, QC는 퀄리티 컨트롤이에요. 내가 매일 제품을 만드는데 매일 제어해서 제대로 만들고 있어. 그거 우리 스스로 하는 거죠. 그 모두를 다 만족시켜야 되는 거죠. 기준이 뭐냐면 의약품 제조 시설에 준하여. 그게 바뀐 게 플래티늄 플러스인데, 플래티늄 플러스 받은 회사는 단 하나, 유산업밖에 없습니다. 오, 제가 박수 받는 것 같아서. 아, 여기 있네요. 다이아몬드 받은 회사들이에요. 그리고 이제 이게 건강기여도 18개에서 16개로 줄었죠, 아까. 그리고 플래티넘 플러스, 이거 사진 한 방 딱 찍으시고. 아, 여기 있네요. 이게 미국 시장이에요. 미국 시장에서 유산화가 시장 점유율이 캐나다에서 0.9고 미국에서 0.8%더라고요. 얼마 안 되죠? 네. 그리고 GNC라든지 이런 회사가 시장 점유율이 꽤 높아요. 그리고 이 네이처스 바우티라는 회사가 꽤 유명한 회사예요. 미국에서 영양제 많이 팔아먹어요. 쟤네 제품이 좋다고 미국 사람들은 다 알고 있어요. 저한테는 몇 번 그 MBTI가 왜 유산화가 안 좋은지를 쓴 자료를 보내줬는데, 미국에서 말 같지도 않은 자료를 보내줬어요. 근거가 없어요. 허벌라이프라든지 이런 아메이라든지 샤키리 이런 데들, 그리고 우리가 알 수 있는 제품들이 멜라루카, 아까 그 엠땡땡이 저기예요. 이런 데가 있는데 가만히 보니까 별이 5개 플래티늄. 유산화 제품이 그냥 괜찮은 정도가 아니에요. 그리고 제가 이 자료를 좀 이렇게 하려고 전부터 계속 봤는데 음해성 그게 많아요. 라일 맥윌리엄 박사에 대한 음해성 얘기들이 많은데 다 가십거리지, 그게 이제 공식적으로 이렇게 돼 있거나 그런 건 없기 때문에 제가 여기다 쓰지도 않았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좀 갔는데 3분만 더 할게요. 그만할까요? 아니, 저 시간 오버되면 저기 혼날까봐. 빨리 할게요, 빨리. 지금은 안 나오는데 어린이 영양 가이드 책이 있어요. 이거 사셨어요? 네. 재본에서 한 300권씩 사서 막 뿌리세요. 정말 저기 지금 안 나오는 게 좀 아쉬운데 잘 돼 있어요. 이런 기준을 갖고 했다는 거고, 여기에 유산화가 별 5개로 더글라스도 있어요. 더글라스도 좋은 회사예요. 기준이 바뀌면서 6판에서는 한 별 4개에서 3개 정도밖에 못 받는 회사로 떨어졌지만, 어린이 영양제에 대한 저기 종합평가를 여기서 했어요. 그래서 유산화가 저기 다른 회사에 비해서 높은 등급을 받았고, 어린이 영양제 뭐가 좋습니까? 하나도 되잖아요. 그래서 이 책은 꼭 한 권씩 사세요. 여러분들 갖고 다닐 수 있는 무기가 뭐 있어요? 이런 거 들고 다니시면서 고객한테 보여주시고, 그리고 근거 없지가 않아요. 근거가 전혀 있어요, 이렇게. 그래서 나는 저기 잘 몰라도 그 뭐야 그럼 뒤에 레퍼런스 쫙 보여주세요. 쫙 있어. 논문 쓴 거하고 똑같기 때문에 보고 싶으면 그 책 찾아봐 그러면 되죠. 그리고 다행스러운 건 책을 다 읽을 필요가 없어요. 읽어도 몰라요. 한국말로 써 있는데 제가 읽어도 몰라요. 그냥 별 보고 거기 저기 동메달, 금메달, 플래티넘 플러스 이것만 딱딱 태그해서 관심 있는 회사들 몇 페이지에 있는지 태그만 해서 그것만 펴주시면 돼요. 근데 이제 그걸 어떻게 설명할지 효율적으로 그것만 여러분들이 연습하시면 되겠죠. 감사합니다.